출간 기념 간담회를 여러 번 했지만은 이런 형식은 처음이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 앉아서 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책에 실린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크로드기 때문에 이런 그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이었으면은 제가 사전에 약 1시간에 걸쳐서 책 내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가보기가 워낙 힘들고 또 그곳에 있는 그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의미도 그냥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전 프리뷰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받았는데 이 여행 노트 이거 굉장히 이쁘네요. 이건 독자만 주고 저자는 안 줘. 이런 책은.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 분명한데 그 뒷표지 한번 봐봐요. 이 나뭇잎이 이렇게 잎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카메라의 성능이야, 찍은 사람의 실력이야. 이게 요즘의 카메라들이 이렇게까지 좋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삼성 스마트폰은 이거보다도 뭐 몇 배가 더 좋죠.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색깔로 나올 거가 잎사귀까지 나온 거가 이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높은 그 수준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거 보고 반가웠어요. 나도 몇 권 더 달라고 그래서 쥐고 있는데 TV로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강의할 적에 쓰는 식의 PPT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번 봅시다. 이 중국에서 내가 중국 답사기 1권에 썼듯이 중국에서 3D 입체 지도를 산 거가 참 그 중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게 보이나? 보이는구나. 요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가 티베트 고원이고 여기 쑥 들어간 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그래서 티베트 고원과 타클라마칸 사막 사이에 있는 높은 산이 골륜 산맥이고, 그 다음에 사막 너머에 또 만년설이 있는 거가 천산 산맥이고, 그 위가 중가리 평원이고, 요 끄트머리에 도낭이 있고 여기에 그 카시카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낭이 있고 요 아랫길로 쭉 내려오면 서안이고, 그래 실크로드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그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서안에서 장안에서 시작해 가지고 하서주랑을 2000km 가면은 도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도낭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실크로드 남로로 가든 중로로 가든 북로로 가든 카시카르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2000km고, 여기서 시리아를까지 가는 면은 2400km, 6400km를 얘기하고, 그 길게 보면은 경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도쿄라고 그러는 교토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동쪽에 서쪽은 로마까지 이스탄불까지 얘기를 해서 12,000km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실크로드는 요 도낭에서부터 카시카르까지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가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책에도 썼지만은 실크로드라고만 맨날 들어서 우리는 소그드 상인들이 낙타를 몰고 가던 길, 또 현장법사 해초 법현 스님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크로드는 길이 아니고 이 타클라마칸 사막 주위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해서 가는 거죠. 도시와 도시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길로 이야기가 된 거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길 이야기만 해왔던 것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강조해서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이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연 풍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 지리학 쪽에 지질학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낮는 이것이 지구판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 5,500만 년 전 지구가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45억 년 전에 태양계에서 떨어져서 돌다가 5,500만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덩어리가 여러 개로 있었는데, 좀 실감나게 얘기할까? 책에 나와 있는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기근도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도니까 그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바깥은 식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식어서 식다 보면 불을 딱 끄면은 그 속은 뜨겁고 겉은 차가워지면은 이 쩍 갈라져요. 예를 들면 팥죽 끓이다가 불 끄면은 팥죽이가 딱 터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가 들어오면서 터진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덩어리가 쫙 갈라진 거가 여러 덩어리 있는 중에 유라시아 덩어리, 인도 덩어리,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본래 같이 있다가 또 그게 뚝 떨어져서 그 아프리카 쑥 들어간 거하고 남아메리카 그 짱구 대가리 나온 거 갖다 끼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5,500만 년 전에 인도판이 그 북쪽으로 유라시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마침내 1,100만 년 전 됐을 적에 인도판이 아시아판을 갖다 헤딩하고 팍 박아버렸는데, 이게 조그만 티코가 20톤짜리 화물차 들이받는 것처럼 부닥친 게 아니라 밑으로 끼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쑥 솟아오른 게 히말라야 산하고 그 티베트 고원으로 쭉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면은 충돌이라는 게 한번 팡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업 앤 다운 현상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렁해가지고 올라간 게 골륜 산맥이고 내려간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다시 올라간 게 천산 산맥이고 또 하나 내려간 것이 중가리 평원이래요. 그러는 사이에 옆쪽을 보면 이게 부닥치면서 정면으로 부닥친 게 아니라 조금 이 서쪽으로 부닥쳤나 봐. 그래서 파미르고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곳은 이 허리춤이 터져가지고 쭉 나간 게 이른바 하서주랑이라고 하는 그 달리는 회랑이라고 얘기하는 황하 서쪽에 달리는 회랑이 나온 거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기근도 교수는 그랬어요. 여기를 신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강할 때 강이 그 강토할 때 강이잖아요. 그 강자 보면은 옆에 활궁변으로 이렇게 쓴 거는 파미르고원이고 밑에서 보면은 탁 간 거가 히말라야 산맥, 위에 네모친 거가 티베트 고원, 쑥 들어간 거가 타크라마칸 사막, 위에 또 줄어나간 거는 천산 산맥, 그다음에 중가리 평원.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강자를 만든 게 지구판 이론하고 똑같이 그렇게 써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자로 강자라고 쓴 거하고 이 형상이 거의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골륜산맥하고 이 천산산맥 사이에 여기에 이제 파미르고원을 넘어가는 길에 본래는 이 길이 없었는데 사막 공로라고 해가지고 남북으로 흘러가는 길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게 20년 전에 생기고 이거는 한 10년 전에 생겨가지고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막을 한번 질러봤었죠. 그래 처음에 답사기 중국 답사기 1권은 내가 이 장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수, 난주, 무의, 장애, 주천, 도난까지 가는 하서주랑
가는 걸로 썼어요. 그래서 이 서안에서 그 개원문 서쪽에 있는 문 앞에 사주지로 저 장건의 서역 그 개척 2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조각상, 여기서 내 답상회를 시작을 했죠. 나도 저렇게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이 가옥관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의 서쪽 끝, 여기 명나라 때 그 여기 만리장성을 완성을 할 적에 여기까지가 중국 땅으로 해서 딱 끌어안는 게 가옥관이라고요. 왜 저 유튜브 보면은 이 실크로드에 관한 게 무척 많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거 보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가옥관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통과하는 검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자기 마음대로 그랬거니 하고 생각을 한 거고, 이때는 명나라 때는 실크로드가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바다에 콜럼버스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해서 오는 해양 실크로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 비경제적인 이쪽이 닫히고, 명나라는 저쪽 티무르 제국 이쪽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완전히 걸어 잠근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그곳이 아니고 그 막는 곳이었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생각한 영역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신강성 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산에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명사산에 도낭 막고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막고굴에 현재까지 492개의 석굴 중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석굴들이 남아 있어서 도낭 막고굴에 그 전설이 생기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도낭에 막고굴이 없었으면 실크로드의 가치가 과연 얼만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문화 유산의 예술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번 책에 써 있는 곳에서는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 베제 클리크고 그 키질 석굴이고, 전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깨가가지고서는 남아있는 상처뿐이 볼 거가 없는데, 막고굴은 그래도 이게 남아 있어서 제가 실크로드 답사기 쓰면서 두 번째 책은 이 막고굴하고 안서 유링굴하고 둘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책을 썼던 거는, 내 전공도 그렇지만은 이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 갔을 적에 오는 거는 예술이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깊이가 올라가는데, 그냥 자연 풍광과 문화 관광이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 얻는 인문적인 그 가치, 그것이 이 실크로드 상에서 주는 거는 도낭 막고굴이었어요. 그 막고굴과 같은 것이 이번 코스에는 없는 대신에 그 엄청난 그 자연 유산과 자연 형상이 주고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실크로드는 가보고 싶잖아요. 실크로드 가는 길이 처음에는 그 장건이 갔다 온 이후, 장건이 2100년 전에 한나라 때 갔다 온 이분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고 또 다른 문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와 이란, 페르시아의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전에는 저 북쪽의 유목민들이 초원의 길을 말 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 위에서, 이 파란색 있는 이 길 위에서 그 나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가, 무엇보다도 교역을 통한 그 장사가 이루어지니까. 하여튼 그 자본주의 사회 장사, 돈, 뭐는 뭐 못하는 게 없잖아. 돈이죠. 그게 이 실크로드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도낭에서 길이 만들어진 게, 도낭에서 곤륜산맥 남쪽, 북쪽을 따라서 서영남로라고 부르는 누란
민풍, 호탄, 사차, 카시카르가는 이 길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누란에서 투르판으로 해가지고 쿠차해서 카시카르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천산 서역 남로라고 그러고 이쪽은 서역 중로라고 그러고 서역 중로, 서역 북로인데 둘 다 천산산맥 아래 위로 가니까 천산남로, 천산북로 이렇게 이름이 세 가닥의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누란이 450년 무렵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멸망을 해버리면서 모래에 묻혀버려요. 그리고 이 누란 사람들이 의지해서 살았던 로프노르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 누란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노우에 야스시가 쓴 누란이라는 소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근데 그 누란이 100년 전에 스벤 헤린, 오렐스타인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발굴을 해서 누란의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무덤 속에서 시신이 나왔는데 자연 미라가 된 거예요. 1년에 16mm 정도의 비가 오고 있는 건조한 지역에 자동적으로 저 이집트 사람처럼 내장 다 꺼내가지고서는 뭐 해서 하는 미라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미라가 천연 미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사성 C14 연대 측정을 했더니 3,900년 전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그 아리안계 그 서역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래 아주 신비한 곳이 됐죠. 그래 누란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그 역사가 슬프고, 근데 거기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주 애처로운데, 거기에서 발견된 미라는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것도 무지하게 많은 미라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갈 수는 지금은 거기가 중국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한 이후 지금 몇십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핵실험은 누란 지역에서 했어요. 중국의 그라운드 제로예요. 뭐 도낭에 있는 옥문관, 양관, 옥문관 둘을 이제 떠나면은 그 서역으로 가는 관문인데, 누란으로 갈 땐 양관으로 가고 저 트루판으로 갈 때는 옥문관으로 뚫르는데, 현장 법사는 이쪽을 이 옥문관을 뚫러서 함의로 해가지고 갔죠. 근데 그 길이 도낭에서 누란까지 간 것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분은 법현 스님이 불국기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하기를 17일을 걸렸답니다. 그 낙이 타고 그리고 17일간 가가지고 그 법현 스님이 쓴 글이에요. 84년도에 우리나라에 방영된 그 NHK와 CCTV에서 만든 실크로드 그 다큐멘터리, 세계적인 뭐 다큐멘터리, 그게 그 탐험단이 갔던 거가 그 일본하고 중국 수교를 기념하여서 만든 10년간 만든 대프로젝트였어요. 그때 일본 수상하고 주운래하고 협정하고 그 사막을 가는 길은 도요다에서 자동차를 특별 제작해서 만들어서 갔던 건데, 그 사막 집차를 가지고 도낭에서 누란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 시속 10km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길을 법현 스님은 가는데 17일 걸렸대요. 낙이 타고. 사하, 모래바다, 모래강이죠. 사막에는 악령과 열풍이 심하여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도 없고 땅에는 뛰어다니는 짐승도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언제 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 모르는 그 죽은 자의 해골과
뼈만이 길을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될 뿐이다. 이게 실크로드 그 길의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지. 안 넘어갔지? 왜 안 가지? 그 길을 뚫는 그 인생이 이 소구드, 네, 당나라 때 삼체로 만들어진 그 소구드 상인들의 모습들인데, 그리고 저거는 우리나라 황호동에서 출토된 도형 중에 그 소구드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유물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큼 가까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저 지금 소그디아나 있는 그 우즈베키스탄 있는 그 아무다리아 강 있는 쪽인데, 거기 사람들인데, 이 소그드에 대해서 내가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면서 그동안 공부한 걸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 사람들은 타고난 그 장사꾼이 돼서 어른 내리려면은 입에다가는 꿀을 바르고 손에다는 악교를 붙여준대요. 사람하고 거래할 적에 달콤한 소리를 하고 장사하는데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고 하는 그 장사꾼의 그 본질을 보여준 거 어른의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이익에도 섬세하게 다투기를 잘한다. 중국 사람은 그냥 그래 뭐,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해결하는데 걔네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투르판이고 쿠차고 도낭, 천수, 장안까지 거점 도시를 만들고 거점 도시 간에 거래를 했던 게 실크로드의 교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시리아에서부터 낙타 몰고 서안까지 오는 그런 상인은 없었을 거야. 중간 교역이죠. 중간에. 그리고 투르판에는 한 30 몇십 명이 사는 그 주거 단지가 소그드인 그 구역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오렐슈타인이 도낭의 어떤 한나라 때 막루에서 분실된 우편 가방을 발굴을 했어요. 그 가방에는 보내지지 않은 편지가 8통인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소그드의 거점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뭐 알려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크로드 7도시 그런 책 속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소그드 상인들, 이 사람들의 이 상술이 중국은 중국대로, 이 서역이라고 불리는 이 유목민족은 유목민족대로 그들을 이용했어요. 돌궐 제국이 소그드하고 정경유착을 하는 바람에 그 거대한 시장 속에 상거래를 해서 제국으로 형성했다는 게 정재훈 교수의 돌궐 제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들이 또 노래를 잘해요. 춤과 음악, 그렇잖아요. 유목민들의 특색이 춤과 음악. 뭐 스트레스 풀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최치원 선생이 신라 옥이라고 신라에 5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노래했는데 그 중에 속독이라고 하는 거를 읊은 게 있어요. 그 속독이 소그드야. 그래갖고 봉산 탈춤을 비롯해서 사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저 연희에 최치원이 쓴 신라 속독에 보면은 쑥대머리 파란 얼굴 저것 좀 보소, 짝과 함께 뜰에 와서 원앙춤 추네, 북소리 두둥둥 바람은 살랑살랑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끝없이 춤춘다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는 사막을 건너오느냐고 모래먼지를 써서 그렇게 더벅머리가 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역사를 항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 배우는 바람에 본래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동아시아 전체와 호흡했던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호선무라고 하는 게 양귀비도 좋아했고 쿠차 사람들이 잘 쓰고 소그드가 어쨌다 하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나라 때 저 역사책에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추는 저 호선무는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올래요. 또 그게 신기해가지고 호선무에 관한 책을 또 찾아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호선무를 출 때 손은 북장단에 맞추고 마음은 현악기 가락에 의지한다. 아, 멋있지. 춤을 출 적에 춤추는 동작의 마음의 준비는 현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의지하고 그리고 손은 북장단에 맞춰 쓴다. 지금 저 경기도 예술의 전당 이사장 하는 이해주 춤꾼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게 어디서 그렇게 명구가 나오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분명히 그 내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 이 책 보면 이건 이 웃기는 사진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사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면지에 생긴 게 내가 실크로드 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책 쓰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을 책 정리하느냐고 책상에다 다 해놓고서는 속이 시원해서 여기 서 있는 거를 우리 연기원이 찍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이 속에 있을 거야 그 얘기가. 중요한 거는 이 실크로드라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의 맥박이 같이 뛴다 하는 것을 그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나라를 서역 36국이라고 그래요. 한서에 나온 게. 근데 그 서역 36국이 중에서 흥망성쇠가 있고 결국은 1세기 말 한나라는 멸망하고 56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 흉노족은 동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흉노족도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2세기에서 5세기 사이 300년 동안에 이때 오아시스 도시들이 굉장히 번영을 해요. 그 번영을 해가지고 이 커졌다가 압축되는 거가 결국은 6개 나라로 압축되는 게 이 투르판의 고창국, 언기라고 해요. 카라샤르의 언기국, 쿠차의 구자국, 카시카르의 소르국, 호탄의 우전국, 그리고 누라는 선성국이라고 했어요. 이 6나라 이게 여기에 저 쿠차 아니 투르판, 언기국, 구자국, 아르네스 호탄국, 여기 소르국, 그 다음에 없어진 누란 이 6개의 나라를 대표적인 건데 그 중에 누란은 없어졌으니까 답사하기 힘들고 언기는 옛날에는 번영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가 되고 유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서역 6강 중에서 언기는 빼버리고 대신에 누라는 그 전설을 옮겨가 가지고 쓴 거가 제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누란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스벤 헤딘 오렐슈타인 책 속에 나오는 누란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폐사지나 폐허에 가서 보면은 주춧돌이 화강암 주춧돌이 나들은 거잖아요. 그게 화강암이 강해서 그래. 근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의 폐허는 다 이와 같이 호양나무 그 기둥 들이 있어요. 목조 건축인데 저 호양나무라고 하는 것이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썩으면서 1000년, 3000년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뻥튀기가 갖고 살아 3000년, 죽는데 3000년, 썩는데 3000년 걸렸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200년 수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누란에 대한 이야기는 책 속에서 그 슬픈 이야기로 그냥 누란처럼 팔자 사나운 데가 없는 것이 누란을 지배하는 자가 실크로드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와가지고 지배하고 지들이 거기가 얼마나 멀어. 장안에서 누란까지 3000km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 놔놓고서는 관리자 놔놓고 가면은 또 흉노가 와가지고서는 그 다시 지배를 하고
여기 책 속에 나오듯이 새 누란 왕이 등극하니까 한나라에서 왕자를 인질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흉노가 와서 둘째 아들을 인질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한나라에서 인질을 보내가지고 인질로 있던 왕자를 보내서 가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 가겠다고. 난 가봐야 또 나도 죽는다. 한나라가 진짜 누란을 지배하고 싶으면은 우리를 다 이쪽으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난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 한 방법이 한나라 군대를 데려가서 거기다 둔전을 둬가지고 주둔케 하면서 지키면서 저 흉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래쪽에 선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가 미란 지역으로 내려가서 선선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은 누란이면서 나라 이름은 선선이 되게 됩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시간 나 많이 걸렸어. 그랬는데 이 누란이 워낙 그 신비롭고 비극적이니까 우리나라 김춘수 시인의 비에 젖은 달, 명사산 저쪽 10년에 한 번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들판에 양파의 하얀 꽃 같은 봄을 모르는 꽃 사군 백운초 이런 노래 이런 그 시가 그 가능해요. 근데 김춘수 선생이 쓴 시 중에 저거보다 이건 누라는 읊은 시는 아닐 것 같은데 서풍부라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노래한다 하는 54페이지에 있는 시는 이건 누라는 얘기인지 안 돌아가셨으면 물어볼 수가 없는데 누라는 이미지하고 참 잘 맞아요. 쓸쓸하게.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누가 그런 얼굴을 하고 간다 지나간다 환한 햇빛 속을 손은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온통 풀냄새를 널어놓고 복사꽃을 올려놓고 복사꽃을 올려만 놓고 환한 햇빛 속에 꽃인 듯 눈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 네가 그런 얼굴을 하고 이 한없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라져간 거 없어진 거에 대한 그리움과 뭐 애잔함을 쫙 노래한 거가 이게 누란의 그 역사예요. 프르제발스키, 스펜헤딘, 오렐슈타인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스웨덴, 영국의 그 탐험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때가 1900년 무렵이 이 아문젠의 남극 북극 탐험 같은 거, 이 탐험의 그 지구상에 그 오지로 남아 있었던 곳을 다 마저 그리는 그 지리학의 대탐험의 시대였어요. 19세기 말에 세계 동방 지리학회 뭐 세계 지리학회가 있어갖고 서로 그 정보를 나누는데 그때 지도상에 공백으로 남은 게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이었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중국령 투르키스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를 처음으로 가가지고 발굴한 거가 러시아의 프르제발스키예요. 이 사람이 로프노르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를 측량을 해가지고 지리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을 했던 리히트 호펜이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중국에 와갖고 중국을 연구하다가 이쪽 더 연구하는데 태평천국에 난이 나니까 여기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지리를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서부 개척에 그 금을 찾아가지고 가는 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걸 만들었는데 이 자가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 키플링이 얘기한 대로 그레이트 게임이었거든요. 제국주의 서로 경쟁하는 거야. 누가 실력이 있는가. 그러면 저거 틀렸다. 1도가 차이가 난다. 청나라 때 만들어진 지도하고
프르제발스키가 지목하고 있는 지도가 1도가 틀린다. 경도에서 1도가 틀린다는 것은 100km가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염수여야 되는데 염수가 아니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이 리히트호펜의 수제자가 스벤 헤딘이었어요. 그 스벤 헤딘 보고 또 한번 가서 측량을 해보라. 이 사람도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그 전엔 학생 시절에 여기 아르바이트로 한번 왔다가 간 적이 있고 꼭 한번 가야지 했다가 왔어요. 이분이 쓴 그 여러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게 마지막 탐험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난 그 책 이름을 뭐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책 이름은 My Life as an Experience인가 그럴 거예요. 탐험가로서 나의 인생이라는 책인데 그게 왜 마지막 탐험가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더 안 팔렸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탐험 인생이라고 했으면 더 잘 팔렸을 텐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스벤 헤딘이 글을 어마어마하게 잘 썼어. 그래서 저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누란을 발견하고 뭐하고 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오다니 콜렉션의 그 오다니가 초청해가지고 일본에 온 김에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여기 와서 순종왕제도 만나고 당시 최남선이 만든 소년이라는 잡지에 탐험가 스벤 헤딘이 왔다는 그 기사가 있어서 내가 저 책에다가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저자가 나치에 협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협력했어. 나치 히틀러 연설할 적에 저하고 1936년인가 베를린 올림픽 때 개막 연설을 저 스벤 헤딘이 했어요. 우리 손기정 선수 그 금메달 딸 때. 그래서 저분이 이루어진 그 공에 비해서 뭐 엄청난 그 지리학적 자기는 고고학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스벤 헤디는 유물을 약탈해 간 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호탄에 와가지고 있더니 호탄에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유물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도굴꾼들이 파는 거를 부대로 사가지고 간 게 스벤 헤딘 재단에 스웨덴에 있고 그 오렐슈타인이라든지 르코크 이런 사람처럼 그냥 또 랭던 워너 같이 벽화를 통째로 쓸어가고 이런 것은 안 했어. 그래 저분이 가가지고 누란을 측정을 하는데 그 호수를 측정하는데 기가 막힌 그 결론을 얘기해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그 호수가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데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모래가 같이 와서 하상천이 돼버리면은 수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또 이쪽이 올라가면 바뀌어갖고 1500년 뒤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서 원더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원더링 레이크라고 했나? 방황하는 호수. 그리고 누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프노르 호수가 이동하는 바람에 나라도 망했다. 이거하고 결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로 전했는데 결론은 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 결론으로 난 것은 1500년 동안 다시 돌아오는 원더링 레이크가 아니고 그 누란 사람들이 남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고 한나라에서 둔전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베면서 자연재해가 수로를 바꿔가지고 결국은 누라는 그 자연재해 속에서 멸망해버린 나라라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무 하나를 벨 적에는 얼마만큼의 벌금을 줘야 되는가 그 액수가 그 국가에서 고지하는 것까지가 나온 거였죠. 그 사막 속에 나무가 많지도 않은 곳에서 15,000명 된 인구를 한쪽으로 다 집단 이주시켜서 집을 지으려니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서는 그 결론은 그렇게 났죠. 근데 여기에서 그 오렐슈타인이 발견한 거가 전부
이와 같이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가 서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이게 석가모니 제자가 전부 서양 사람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리안족 이쪽이 사람 누란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은 이런 거죠. 그 운보 김기창이 그린 철로역정 그림 보면은 전부 조선 사람으로 그려놨잖아.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소하라고 하는 곳에는 수백 기의 공동 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1930년대 독일의 베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라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소아의 잠자는 공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책마다 달라서 난 안 싫었어요. 그 뭔가 큰 차질이 있고 그 이후에 1980년대 그 NHK하고 CCTV 할 적에 그때 조사한 거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꽂혀 있는 곳에 밑에는 이와 같이 보트 카누 모양의 관이 있고 그 관 안에서 이제 천으로 싼 시신이 나오는데 시신이 그대로 미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그 막대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긴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게 있고 넓은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게 있고 그것이 전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책에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서역 간사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보면은 그 남자의 시신 앞에는 넓적한 것이 그 넓적한 모양의 표지가 붙고 여자 시신 앞에는 그 몽둥이 같은 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가 그 남근과 여근에 반대되는 상징으로 꽂은 것 같다 하고 그 빨간색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잘못 썼다가 내가 뭐 성뭐에 걸릴까봐 그렇게 쓰지 못하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막대기가 꽂혀 있다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비한 거였어요. 그 여기에서 한 나온 그 미라가 이와 같은 미라였고 이거를 일본에서 그 복원을 한 것이 이와 같은 얼굴로 돼서 이 러창이라든지 우르무치 이런 곳에 가면은 누란의 미녀의 복제 밀랍 복제로 이 여인이 꼭 그렇게 등장해요. 굉장히 멋있어요. 철판하라고 하는 것이 철판하라고 그러면 우리 외우잖아. 한자로 쓰면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영어로 쓰면은 아주 쉬워요. 아이온 보드 리버 이렇게 돼 있어. 철판하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2004년에 NHK에서 다시 신실크로드를 촬영해서 4천년의 그 잠든 미녀라는 제목으로 누란편 이거 발굴하는 얘기하는데 그 첼리스트 요요마의 실크로드 악단이 그 주제곡을 한 거예요. 난 이 책에다가 많이 그 썼는데 실제로 이 실크로드를 이해하는데 도움 준 거는 그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거가 제일 정확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뭐 텔레비전 보고 썼다 그러면은 권위가 죽어서 그런지 인용을 잘 안 하는데 난 전부 인용했어. 그 NHK에서 나온 프로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뭐 나 그게 진짜인데 뭐 어떻게 했어, 그죠? 내가 또 이제 와서 권위 찾아 뭐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근데 난 이 여자보다 요 다음에 그 2005년에 2004년에 나온 이 여자가 더 멋있어. 그래서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썼지. 속눈썹이 긴 미녀 뭐 이렇게 속눈썹이 엄청나게 소피아 로렌 같아 생긴 게. 그리고 머리맡에서는 이런 저 바구니, 그러니까 그 속에 그 곡식이 나달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 있었고 꼭 보세요.
근데 현재 900km 상공 우주에서 본 이 누란 지역은 이렇게 생겼대. 거대한 귀 모양으로. 여기가 중국의 그라운드 제로에 핵실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보호 지역이니까 못 가죠. 또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존 웨인이 죽은 이유가 징기스칸 그 영화 찍었던 장소가 미국 핵실험했던 곳이거든. 거기에서 촬영하고 나서 죽었어요. 가지 마요. 그래 이제 투르판으로 가는 길이 그게 첫 번째 도낭에서 이제 떠나면은 이제 투르판으로 가는데 도낭에서 이 밤 기차를 타고선 여기가 500km를 가니까 그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경제적이죠. 그래서 가면은 여기에 그 투르판에 들어가기 한 50km 전에 선선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리면은 이 일대가 투르판의 유적지는 거의 다 여기 있어요. 교화고성 빼고는 다 이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쿰타크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사막 체험에서 감동적이에요. 이 쿰타크 사막은 두 가지로 유명한데 다운타운하고 딱 붙어 있는 사막인 거야.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냥 곧장 가면 버스 타고 5분, 10분만 가면은 나오는 사막이야. 그리고 모래가 그 명사산 모래가 뭐 설탕가루 같다면은 이 쿰타크 사막 모래는 밀가루 같아. 그냥 휘날려요. 이러잖아. 이래. 근데 여기에 또 여러 코스가 있는데 뭐 낙타 코스, 자전거 코스 뭐 있는데 사륜 차 타고 가는 게 제일 높이 올라간 데서 사륜차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끝없이 내니까 무서워. 저런 곳인데 쓸모없는 땅인데 그 중국에서 한때는 쓸모없으니 관리하기 힘드니 버리자고 그랬는데 못 버리는 이유가 유전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유전이 나오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 투르판의 그 포도가 엄청나게 그 잘 될 수뿐이 없지 포도가. 그리고 투르판의 건포도가 세계 건포도 시장의 뭐 30%를 차지한다는데 따서 직접 말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투르판의 유명한 들어봤을 카레즈라고 하는 그 우물이 가서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카레즈가 있어서 그 사막지대에 농사가 가능해지는데 우물과 우물을 연결하면은 물길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 우물 15,000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동그란 게 다 우물이야. 이 줄이요. 물줄기가. 그러니까 천산산맥의 해발 5,000m에 있는 눈이 6, 7, 8월에 녹아요. 그것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지하수로 들어오는 거를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끼리 연결한 거가 이 카레즈가 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하로. 지상으로 놔두면은 다 증발해 버려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 땡볕 속에서. 그래서 그 카레즈라고 하는 그것이 만리장성보다 길다는 거예요. 저거 다 하면. 중국의 3대 그 공사가 만리장성하고 대운하하고 이 투르판의 카레즈하고. 근데 이 카레즈의 원단은 이란에 있어요. 인간의 슬기가 나온 거죠. 이 투르판이 누란이 망한 다음엔 투르판이 이제 그 이쪽 서역을 지배하는 자는 투르판을 지배하는 자가 서역을 지배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교화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본래 투르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버들잎 모양으로 돼 있는 천연, 높이 30m의 이런 천연의 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강이 교차하는
응? 강이 교차하는 이 성이 여기가 트루판의 처음에 차사국 사람들이 살던 도시 유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 차사국이 이 세금과 뭘 강요하니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난 딴 데 가서 산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 우르무치 있는데 중가리 평원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가버린 사람은 차사 후국이고 남은 사람은 차사 전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땅이 하도 넓으니까 누가 가서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나 안 낸다. 딴 데 가서 산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랬던 곳이 이 트루판을 비롯한 타클라마칸 오아시스 도시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도 유럽어족의 아리안계가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문양이고 또 짐승이 사자 목을 무는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흉노족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 문양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교화고성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그대로 등재가 됐죠. 그리고 나서 500년 지나면은 고창고성으로 옮기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여기를 가야 돼. 화염산. 서유계 손오공이 활동을 해서 나찰려하고 싸움 해가지고서는 불꽃 되는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 내 책을 보면은 풍경 사진에 어딘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스케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내 기다렸다고 여기요. 이것만 딱 찍어 놓으면은 뭐 무슨 디테일이잖아요. 더 징그럽게 생겼어. 참 지도상에서 빼버릴 그런 땅들인데, 근데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사는 인생들이 딱 있는데 폐허가 저 고창고성은 더 컸어요. 이 당나라 때의 서역도부를 두다가 아예 이 투르판 지역은 서주라고 해가지고 300개의 군현의 하나로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 서역 육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서역 육강 중에서 중국인이 왕으로 있었던 건 이 투르판의 국시 고창국이라고 하는 데만 중국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제일 가까우니까. 나머지들은 다 쿠차는 쿠차인이고 호타는 호타인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투르판은 벌써 차사국 사람은 이제 다 끝나버리고 그때마다 이제 군대에서 이주를 해가지고서 둔전을 치운다는 게 뭔지 알죠? 군대에 갔다 와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이제 가족제 가가지고 농사짓고 살면서 군대가 있는 게 둔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았죠. 그 지금은 이와 같이 성벽들만 알고 절터가 있는데 이 절터의 가장 유명한 거가 현장법사가 결국 그 삐쩍 마른 낙이 타고서 하미에 갔더니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의 왕 국문태가 제발 우리나라에서 법사로 살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내주니까 현장 법사가 단식을 했어요. 단식 투쟁을 해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3일 후에 와가지고선 약속하라는 거지. 한 달 동안의 인왕영을 여기서 강설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와서 3년 동안 여기에서 불법을 강해준다고 해주시오. 약속을 하니까 현장 법사가 인도까지 가는 모든 경비와 사람과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소개장을 써가지고 무사하게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서 갈 수 있고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줘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게 현장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법사가 3년 그 일을 마치고 몇 년 돼가지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11년 만에 돌아와서 호탄에 왔어요. 그때 현장 법사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배 타고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고창국에 있는 국문대왕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 그 돈 모든 거 다 주고 와서 여기에서 3년간 불법을 강의해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서 호탄 저 아래 도착을 했더니 고창국은 멸망하고 왕은 죽었다고. 그래서 트루판 들리지 않고 그냥 장안으로 갔던 그 현장이 여기에요. 그런 얘기가 책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와서 들으면은 찡하지. 찡해. 근데 여기에는 네스토리우스 그 여신상 또는 경교의 그 기독교 도상 이런 그 여러 도상들이 다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투르판이 고대 문화의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명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가 여기 투르판에서는 그 모든 흔적들이 다 그렇게 녹아 있거든요. 이 아스타나 고분은 바로 화염산 그 고창성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지역이 아스타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 영원한 안식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하는데 바이트 찾아보면 그런 말은 없고 그 어쨌든 그 공동 묘지인데 왕가의 묘는 없고 일반인들의 묘들하고 장군들의 묘가 있는 중에 여기에서 나온 그 유물 중에 보키와 여아가의 중국의 탄생 설화 이거는 이 천으로 된 거가 시신 위에 덮었던 이 모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저게 한 7, 8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그 오다니 콜렉션 1700점 오는 중에 우리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거기에서 그 묘지가 나왔는데 이 무덤은 누구다라고 쓰여 있는 그 묘지가 나왔는데 그 묘지를 보고 참 슬퍼서 이 까만 그거가 묘지라는 게 알죠? 겉에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력을 쫙 써는 거잖아요. 저게 고구려 출신 그 고구려 재외동포 3세 고요라고 하는 장군의 묘지예요. 우리가 삼국이 멸망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사람들이 규슈로 많이 간 이야기 내 일본 답사기에 쭉 나오죠. 663년 마지막 그 백강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간 얘기죠. 고구려는 668년에 망하고 669년에 그 당나라 사람들이 지독했어. 평양성에 있는 약 3만 가구 18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끌고 오르도스에서부터 천수 지역으로 감숙성 있는 데로 갔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성에는 노약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당나라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참 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주민들 그 사람들을 다 없애야지 되는 거니까 디아스포라가 그런 거죠. 1936년에 이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여기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연해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용정마을에서부터 다 그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스탈린이라는 놈이 일본 제국주의자하고서는 협상을 했던 거야. 그 독립운동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거를 이거에 뿌리를 뽑아서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짐싸라고 해가지고 시베리아 철도에 싣고 나서 일주일 가고 난 다음에 2차에 있는 사람 내려 해서 내리고 또 일주일 가서 내려 해서 내린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분들이 굶주리면서도 끝끝내 먹지 않은
그 곡식 나달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지은 게 고려인들, 우리 한국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 그 재해동포 재단이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은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연해주에는 발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흩어졌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의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고 연해주야. 연해주에 있다 흩어졌기 때문에 연해주로 오는 거야. 연해주로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적에 제1어가 우즈베키스탄어고 제1외국어가 러시아어잖아요. 그러면 연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어떻게 돼요? 참 이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은 한국민으로 태어나면서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갖고 있는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한 복이에요. 그렇게 끌려갔던 고구려 사람 중에서 후세에 잘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70년대 LA에 이민 가가지고 상원의원 되는 사람이 있듯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선지 장군이죠.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 사람이 뭐 때문에 당나라를 위해서 싸웠냐 이딴 책 쓴 사람은 그건 책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고구려 사람이야. 당나라 신분을 갖고 있는 고구려계 당나라 장군인데 그게 당나라를 위해서 산 거가 아니라 자기 삶이잖아요. 재외동포로서 자기 성취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바로 고여라고 하는 장군이 북정도호부의 부도호를 했다고 했는데 고구려의 유민이다라고 하는 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저분 말고 또 고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가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투르판에 그렇게 남아 있는 그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벽화로 나온 거는 역시 지방 문화가 갖고 있는 특색으로 민화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유명한 것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스타나 고분에서 나온 출토 유물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덤 속에 놓는 이 목인형의 그 팔뚝이나 이런 걸 만든 거가 옛날에 뭐 세금 고지서 같은 공문서 용지들을 그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그걸 피니까 그게 엄청난 생활 자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지 이용해서 만드는 인형인데 지금에 와서 이걸 펼치니까 그런 생활 자료가 없는 거지. 베제클리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라는 이 석굴이 한 80개 있는데 여기에 현재 석굴에 남은 게 이렇게 다 뜯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가봐야 이거야. 가장 잘 남은 게 요만큼 남아 있어요 한 군데. 이게 워낙 사이트가 좋으니까 가보는 건데 그렇게 가져간 것이 이 가장 유명한 거가 그 석가모니 서원도인데 그 석가모니가 전생에 요담에 나는 그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서원을 했던 그림인데 이런 한 석굴 안에 이게 16개가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그 독일의 르코크가 와가지고 그 중에 상태가 나쁜 거 하나만 남기고 15개를 통째로 이렇게 쓸어갔어. 그래서 이게 쓸어낸 자국이에요. 이 선들이 보이는 거가 이거 쓸어낼 적에 얼굴은 다치지 않게 하고 뭐 어쨌다고 뭐 이렇게 또 써 있어. 예술적으로 좋은 것은 살려내고 뭐 해서 이걸 쓸어가지고서는 가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독일 민속박물관, 베를린 민속박물관에.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박물관이 그대로 직격탄을 만들어 갖고 완전히 다 사라져서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점을 동물원에다 갖다 놨는데 그건 또 소련 놈들이 와가지고 들고 가서 지금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어. 아, 나 유물의 팔자. 참 역사예요.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회가 돼가지고 소공탑이라고 하는데 그 소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의 본래 이름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탑을 세운 분이 이분인데 이 사람 이름이 슐레이만이야. 근데 중국 사람이 슐레이만을 쓸 적에 간단하게 소공 그런가 유공 하듯이.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의 외래어 쓰는 거 읽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지명하고 인명 그거 읽으려면 중국어 공부 나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 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사이 섹스피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쓴 거가 아주 간단한 게 있어. 사옹 모래사자에다가 늙은이 옹자 써서 사옹. 차이코프스키는 차옹. 그렇게 그럴 때는 또 좋아. 이게 소공. 그냥 그래서 소공탑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슬람 사회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문화는 다른 거가 된 거죠. 이제 투르파 났어. 천산산맥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거야. 참 천산산맥이 길이가 2,400km. 네, 볼게요. 예, 길이가 2,400km, 폭이 200km. 그러니까 천산산맥이 우리 한반도를 갖다 이렇게 쭉 두 개 깔아야지 되는 면적이에요. 높이는 5,000m에서 7,000m. 그러니까 저 인도판이 그냥 헤딩하는 바람에 출렁해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타림강은 물줄기가 이래요. 타림이라고 하는 거가 고삐 풀린 말이라는 뜻이래. 팍 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천산산맥 물이 녹은 거가 로프노르 호수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약 2,000km를 사막을 달리다가 사막 속에 사라져버린 내륙 하천이 되는 거가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한나라 때 봉수대가 하나 남았는데 봉수대는 봉하와 연대가 합쳐진 게 봉수대예요. 그러니까 봉화불만 올린 거는 봉화대인데 거기에서 연기로서 알려주는 것까지 합친 게 봉수대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어요. 투르판에 두 개가 있고 고창고성 교화구성이 있고 이 쿠차에는 키질석굴 이 봉수대 그다음에 스바시 고사 세 개가 있어. 5개가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산산맥의 내장을 파고 들어가는 그 코스예요. 천산신비 대협곡. 근데 여기를 아단지모라고 그래. 이 아단지모라는 게 야르당을 스펜 헤딘이 하도 이상하게 생긴 저 지형을 위구르 사람들이 흙으로 된 절벽이라는 뜻으로 야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아르당이라고 보고서를 썼더니 중국 사람이 그걸 아단이라고 써가지고 지리학 용어가 돼버렸어. 그래놓고 저 아단지모가 얼마나 신비하게 생겼는가. 그거를 협곡을 천산신비 대협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대협곡하지 무슨 천산신비까지 들어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리조나 네바다 주에 있는 캐년을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그냥 캐년인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저것이 정말 얼마나 이게 황당할 정도로 그 신비한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겠어. 그 중에 최고로 멋있는 표현이 귀부신공. 귀신이 도끼질을 한 것을 신이 다듬었다. 멋있죠. 귀부신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자연의 모태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염없이 앉아 있더니 누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쿠마라지바, 참 이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분이 있어서 내 실크로드 답사에게 인문 정신이 살았어요. 이분이 구차국의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카시미르 지역에 있었던 그 한 수도승이 이 쿠차에 왔는데 이 쿠마라지바 엄마가 부모가 그 하도 똑똑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켜 갖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는 계빈국이라고 해서 카시미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고향은 여기 쿠차 사람이지. 그랬는데 7살 때 이 쿠마라지바가 왕위 계승에 휘말릴 것 같으니까 머리 깎아서 중을 만들어 갖고 아버지 고향으로 데려가 버렸어. 거기 가서 인도에 가서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익혀가지고 고향에 쿠차로 돌아와가지고 큰 스님이 돼서 전국적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때 전진의 왕이 여광이라는 사람 장수를 불러서 넌 쿠차를 정벌하고 쿠마라지바를 데려와라. 그래갖고서는 여기 와서 쿠차를 지배하고 쿠마라지바를 모셔오라고 그랬는지 데려오랬는지 어쨌든 데리고 가는데 전진의 왕이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광이 지가 나라를 만들었어. 난주 지역에다가 북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모셔가던 사람이 그냥 포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나라에 봉사도 하는데 그 여광이라는 놈이 못 돼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려서 굴러 떨어뜨리고 재밌어서 깔깔 웃고 뭐 그런 수모를 주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거는 거기 쿠차의 왕녀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서는 결혼하라고. 끝내 안 했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까 여광이 그 공주를 죽이겠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동안 그 영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그때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여광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형제 사촌까지 쌈박질 하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요진이라고 불리는 후진의 요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불교 신도였어요. 그분이 천수의 맥적산을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쿠마라지바를 모셔가가지고 국사로 삼으면서 서안에 있는 자기 별장을 주면서 여기에서 산스크리스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전부 번역을 중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300권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았던 별장이 지금 서안에 있는 초당사라고 하는 그 절이고, 거기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례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게 산스크리트어로 써 있는 거는 상당한 운율이 있어서 운율에 맞춰 가지고 읽으면은 몸 다 익히는데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역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마치 밥을 씹어서 남에게 먹여주는 거가 돼가지고 맛도 없지만 구역질을 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함부로 의역을, 그러면서도 의역을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지옥, 극락, 공명조 이런 개념도 전부 쿠마라지바가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쿠마라지바의 중국어 번역이 있어서 불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됐지. 논쟁도 하고. 그게 중국 사상이 유불선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유교와 도교에다가 불교까지 통합을 할 수 있는 게 쿠마라지바 덕분이야. 근데 세월이
인간의 심리가 묘해가지고 쿠마라지바의 번역이 너무나 좋긴 한데 그 원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현장법사가 그로부터 250년 지났을 때 현장법사는 또 인도에 가갖고 그 원문을 찾아와가지고 직역을 한 거가 현장법사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번역을 하면 직역이 먼저 나오고 다듬은 게 의역일 것 같은데 이건 그렇지가 않았어. 그 두 분 다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라 대단한 그 사상가였던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쓱 볼게요. 이 키질석굴도 멋있지만은 아니 이렇게 다 깨졌어. 근데 키질석굴에는 저 라피트 라줄리라고 하는 청색 푸른색을 그렇게 좋아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쿠차의 키질석굴에 보이는 인물들은 전부 다 또 서역인들이에요. 인도하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키질석굴이 중국의 4대 석굴로 이 대동의 운강석굴, 그 다음에 낙양의 용문석굴, 도낭의 도낭의 막보굴, 여기 키질석굴이 4대 석굴에 들어가요. 키질석굴의 한낙연이라고 하는 분이 시포굴에 있는 이분은 내가 2권에서 또 많이 썼는데 사실 이분의 고향은 이 키질의 제 시포굴을 거기 가면 이와 같이 초상화하고 있고 그 방에서 내려다보는 그 바깥 풍경이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쿰트라 석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오련동이라고 하는 멋진 그 키질 석굴 앞에 있는 강 무자르트 강이 여기까지 흘렀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벽화가 저 근래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꼭 기독교 도상하고 만나는 것 같아. 저걸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역시 보지 못하고 대문만 억지로 촬영하고 왔어요. 모든 책에 실크로드에 관한 책에 표지로 많이 나오는 이 그림은 서양 제국주의자 온 다음에 발견된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하죠. 지금 가서 보면은 진짜 화딱지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스바시 고성이라고 하는 데 고성이 아니고 폐사지예요. 그 폐사지가 이렇게 쓸쓸하게 생겼어. 우리나라 폐사지는 그래도 정겨워. 이 황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쿠차 이런데 스바시 고성 타클라마칸 사막 갔다 오면 도가 틀 것 같아. 저렇게 앉았으니 도가 안 터. 그렇죠? 쿠차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사리함에다가 노래를 그렸어요. 이게 소막차라고 하는 그 쿠차 사람들의 음악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사리함에 있는데 이 소막차라고 하는 게 송나라 때 범중엄이 지은 시가 이런 내용이야. 슬픔 젖은 고향 생각 나그네 심정은 더욱 애절해 밤마다 밤마다 좋은 꿈 꿀 수 없다면 잠도 청하지 못하리 밝은 달 아래 높은 누각에 홀로 기대어 서지 마시게 애달픈 심정에 술 한 잔 들어가면 그 술 한 잔 그리움의 눈물로 바뀐다네. 저 애절하면서도 하여튼 뭐 착착 달라붙는 그런 음악과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차 고성은 고선지 장군이 여기 안서도부에 근무할 때의 성은 요거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쿠차 대사고 쿠차의 왕을 그대로 뒀거든요. 지배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원나라 때도 쿠차는 그냥 독립적으로 그 국가를 줬어. 마치 고려를 정벌하고 고려도 충선왕 그 왕들이 하듯이 그 쿠차 왕이 쭉 있다가 마지막 왕이 중화인민공화국 들어가서 마지막 왕까지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유재산이 돼서 지금은 쿠차 왕부로 돼서 공원이 됐어요. 박물관하고. 그러니까 쿠차 왕통이 있었던 건 이제 끊어졌지. 그러니까 이슬람과 그 지방 왕국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고별을 했어.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래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돼. 가다 보면은 모래 언덕에 호양나무 있는 거가 멋있어요. 여기 중간엔 식휘대라고 해가지고 모래가 길로 넘어오지 못하게 네모난데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있고, 가다가 야생 낙타가 나타나는데 집에서 가축으로 도망친 낙타 한 5마리 내지 10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의 야생 낙타래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내가 갔을 적에 그 창밖으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사막 속에 30분 동안 들어갔다 나오기를 하면 것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그 무서워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가. 그리고 호탄에 도착하면 호탄은 옥의 도시 돼서, 지금도 호탄강에서는 옥일 텐데 이 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곤륜산에 있는 옥이 홍수 때 장마 때 굴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가에 있는 돌들 중에 그 자갈돌인데 옥돌이 이 곤륜산에서만 나는 건데, 지금은 그냥 포클레인을 갖다 놓고 파는데, 그래도 그 가면은 저것도 한번 주워 봐야지. 중국 사람이 옥 좋아하는 거를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백옥이 좋다. 그래, 이거는 이해해. 근데 이딴 거 주워 놓고 동파육처럼 생겼다고 아니, 동파육처럼 생겼다고 좋아하는 게 뭐야? 배추가 좋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근데 이 백옥도 등급이 있어. 이 책 나도 모르고 이해 못했는데, 백옥 중에서 가장 흰 거가 우리는 코끼리 뿔 상아빛을 생각한다든지 뭐 눈을 생각하든지, 이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백옥은 양비계 백옥이래요. 물고기 비계의 백옥, 흰색의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서 최고. 그래서 요다음에 어디 양고기 먹는 집 가면은 양 비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지. 내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 이 옥은, 이 호타는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그 이런 폐허만 남았고, 그 대신에 스벤헤덴이 오렐시타인이 간 곳은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호탄의 전설과 맞는 그림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이 호탄의 전설이 전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그래서 내가 제목이 전설이 미술을 만나서 사실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호탄에서 카시카르를 가려면은 또 이 길을 이번에 이제 곤륜산맥을 따라서 가는데, 길가에 보면 이렇게 표지판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곤륜산맥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의 경험이지. 그리고 이 아마니사한 왕비는 위구르족의 음악을 12가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판소리 신재호가 12마당 정리하듯이. 그래서 위구르족은 국가는 없어도 위구르 민족은 민족 음악이 이분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무카무라고 하는 건데, 그 아마니사한의 무카무, 12무카무, 그 중에 그 가사 보면 전부 사랑하고 하여튼 그 그냥 띵깡대고 그 유목민들이 갖고 있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너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나는 넋을 잃었네. 나는 맥길롱이 되어 아주 바보처럼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하네. 이런 아주 단순한 가사 가지고 그 단순한 곡조로 춤을 추는 거를 위구르 음악을 한 분이 아마니사한인데 35세인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지금 위구르족의 최고 가는 그 성인이고, 이 카시카르의 고성은 이와 같이 생겼고, 거기에 향비묘, 또 청진사, 이슬람 사원을 청진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바자르 시장, 이게 카시카르가 결국은 그
신강성에 있는 위구르족 문화의 총집합이 이렇게 보여요. 불교족은 거의 없어. 예.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제국주의가 침략해왔던 본거지가 돼서 영국 대사관,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던 건물들 나중에 이제 다 철수해버리고 왔지만 19세기 말에 탐험대들이 다 저걸 기초로 해가지고 탐험을 했었죠. 여기에서 파미르고원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거죠. 가서 나도 낙타 한번 타봤어. 그리고 이 검은 호수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실크로드 탐험은 답사는 끝나고 요담에 갈 일이 있으면은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을 통해서 쿤자랍이라고 하는 곳으로 카라코름 그 하이웨이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실크로드의 그 뒷길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끝냈습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질문 여기 들어온 거를 내가 읽어보면은 실크로드가 답사가 가장 감동적이셨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 관광진흥 혹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국내 답사기를 또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책에서 한국미술사로 돌아가 미뤘던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실크로드를 더 잘 이해하려면 광대한 중국사에서 어떤 부분을 파고드는 게 좋을까요? 책에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 유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소장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중국편 답사기는 이번으로 마무리되었을까요? 아니면 중국 답사를 계속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실크로드와 관계되는 답부터 먼저 드리면은 이 실크로드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데에는 서문에도 썼듯이 참 가기 힘든 데 갔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나는 다른 곳은 10년, 20년에 걸쳐서 5번, 10번 갔다 온 다음에 완전히 그걸 익히고 썼지만 이거는 4차례 여행한 거 가지고서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깊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답사라기보다는 그냥 여행기로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대상들을 천산신비되었고 타클라마칸 사막 또 그 뜨거운 폭양 또 쿰타크 사막에서의 그 무한한 그 크기를 본 거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던 자연에 대한 상상력을 뛰어넘으니까 그렇고 또 인간의 삶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쨌든 국가를 형성해서 사는데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이 갖는 서러움이 얼만큼 큰 건가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잃어버렸으면은 그들처럼 되는 건데 달라이라마의 티베트처럼 되거나 이 카시카르와 투르판에 있는 위구르족 같이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역사를 뚫고 와서 비록 통일은 못했지만은 그런 게 있고 자연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들의 역사를 삶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좋았어요. 중국편 답사기는 이제 계속 쓰죠. 이거는 실크로드 3권으로 됐고 다음번에는 역시 중국 답사기 하면은 5대 고도를 갔다 와야죠. 지금은 8대 고도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 가는 거는 장안하고 낙양이죠. 서안 낙양 답사기를 쓸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길 것 같은데 그것만 다 써도 5권은 써야지 될 거 아닐까? 언제 다 끝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쓰고 나면은 강남의 문화로 양주, 소주,
항주하는 정자와 문인들의 문화, 또 상해 임시정부 항주, 자싱이라고 하는 가흥, 소흥, 거기에 왕이지도 있고 노신도 있고 그쪽이 오히려 책이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 정신이 많잖아요. 쓸 사람이 여기는 기껏해서 쿠마라지바 하나 있어. 내가 그래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위인 같은 분은 국립박물관에 실크로드 유물이 많다는 얘기는 책에 보면 나오니까 그대로 하고, 일본 사람이 가져온 5,000점 중에서 1,700점이 우리한테 온 것이니까 우리는 불로소득, 그게 그러니까 저 습득한 거죠. 실크로드를 더 잘 이해하려면 광대한 중국사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까? 이 절반의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55개 소수민족의 역사예요. 중국 사람이 썼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우리는 중국사라고 하는 거는 중국 한족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 전개인데, 55개 소수민족의 돌골족, 흉노족, 위글족, 조선족까지는 쓰지 않았지만은 55개 소수민족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의 역사를 썼는데, 그들이 다 이 신강성을 중심으로 전개됐죠. 책에서 한국미술사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한국미술사 강의를 1, 2, 3권을 써놓고 지금 4권, 5권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사기 쓰느냐고 못 쓰었다는 설도 있고, 돈 되는 책에 빠져서 본격적인 책을 안 쓴다는 설도 있고 한데, 자신이 없어서 못 쓴 거가 더 솔직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회화사는 3권에 썼어요. 회화가 아닌 것은 건축, 공예, 조각인데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더군다나 조선시대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 민속미술에 대한 연구, 궁중미술에 대한 연구가 내가 연구한 것보다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를 내가 연구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미술사를 잘 쓰려고 그러면 한국 회화사, 한국 도자사, 한국 건축사, 한국 민예사, 한국 고고학사, 이 분야사가 잘 돼 있어야지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이 분야사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까지 연구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쓸 거예요. 이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더 있다가 못 쓰면 면은 끝까지 못 쓸 것 같아. 그거 나올 때 기다리다가는 내 책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국내 관광진흥 혹은 경기 분양을 위해 국내 답사기를 또 내실 생각은, 이분은 내 책을 안 읽는 분인가 보다. 이제 요 다음에 서울편을 마저 써야 되는데 그 서울편도 어려워서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서울편 쓰려는 것이 사대문 안에 있는 다운타운 스토리잖아요. 인사동이니 북촌, 서촌, 성북동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살면 다 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실크로드부터 쓴 이유는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데에서 서한 낙양부터 쓰면은 중화주의에 빠졌을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 문화부터 썼을 적에는 본격적인 거 빼고 쓴 것 같잖아. 그래서 중국이 이 서역이라고 불리는 본래 자기네들의 통치 범위 바깥에 있었던 것을 끌어안아서 현재 살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그들도 one of them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서주랑을 통해서 서안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답변이 됐고, 플로어의 이야기도 들는데 오늘 귀한 손님을 만났어요. 저 정해단이라고 하는 그 한족, 저 조선족,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인데 관광 가이드를 하고 계신데 1월 달에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다가 오늘 이게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혜단 씨 얘기를 저분이 내 중국 답사기 1, 2권을 보고 그 천수 지역에 그걸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또 타클라마칸 사막을 간대. 그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마이크 좀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저분 저기 네 이쪽으로 나와서 얼굴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와요. 네 거기서 정혜단 씨입니다. 박수로 우리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 상해, 항주, 서주에서 약 8년 정도, 그리고 황산까지 해서 약 8년 정도 가이드 하다가 지금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장가게에서 지금 3년째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곡 산이다 보니까 겨울에 약간 비수기라서 1월에 관광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 전에도 많이 다녔는데 우리 교수님 책은 작년에 제가 실크로드 여행을 교수님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중국에서 다큐멘터리랑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유여행으로 가려고. 근데 교수님 책이 제가 출발 전에 한 20여일 전에 나온 겁니다. 그걸 알고 주문을 해서 읽고 갔는데 정말 우리가 교수님이 그 뒤로 교수님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한국의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에부터 지금 제주도에 가서 정말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드렸던 빵집도 갔고 정말 다랑시 오름에도 가고 부여의 희유당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교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나 했는데 정말 제가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창비 출판사에서 북토크에 대한 이제 얼마 안 된 바로 소개가 나와서 여기에 지금 운이 좋게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이 우리 교수님을 알게 된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우리 한국의 분들을 알게 된 이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번 실크로드 3편을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었어요. 1, 2권을 보고 이 여행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연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황산이나 솔직히 저도 상해 쪽에서 가이드 입문기행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국 분들이 장가게를 더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장가게 쪽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 실크로드 문화유산 답사기의 실크로드 편이 나와서 우리 한국 분들이 자연보다는 이런 문화유산 입문기행을 더 사랑하고 이 입문기행을 따라서 여행하는 그 레벨이 한 단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한 차원으로 이제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독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그 한국에 대해서 전국에 대한 그 문화유산에 관한 책이 우리 한국 교수님이 책으로 다 나왔어요. 한 권만 들고 가면 관광이 되는데 중국에서 제가 관광을 하려면 우리 교수님처럼 정말 수백 권을 이렇게 책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실크로드 책이 나와서 제가 정말 그냥 그 실크로드에 가서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로 이제 뭐 국에다 이렇게 먹으면서 여행하자 했는데 교수님이 책을 읽으면서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아는 것이 곧 힘이고 아는 만큼 상상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정말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운인가 이 교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정말 저도 제일 그 중에서 제일 큰 행운자가 접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실크로드는 정말 환상이었어요. 제가 티벳도 다니고 구체구도 다니고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다녔어요. 4대 명산 다 다니고 했는데 4대 불교 명산 다 다녔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그 여행 중에서 가장 환상적인 곳은 바로 실크로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천수에서부터 아직 신강 못 가는 그냥 서안에서 출발을 안 하고 저는 천수에서부터 도난까지만 갔는데 12박 13일로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혼자. 정말 그 산의 진미 그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저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안전하고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 우리 상상을 넘어선 그러한 경치가 자연 경치 그리고 정말 우리 교수님이 이 더 막고굴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맥적산이 뭐 이쪽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도랑막곡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거 정말 전공이 미술이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러한 사막이라든가 이동 중에서의 그 여행이 중국은 이동 중에서 여행이 정말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셨으면 그 중에서 저희 가이드 역할이 바로 산의 지미를 드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고요. 꼭 교수님이 책을 한번 읽고 출발하기 전에 꼭 책을 읽고 출발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귀한 독자님 말씀까지 네, 잘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실크로드 편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